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사에서 K4 연구소를 이끌면서 사법개혁, 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넥타이가 아주 보라색으로 예. 예쁜 걸 이렇게 예쁘죠? 이거 뭐야 이거? 여기 이제 제가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 다녀왔거든요.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청주에서 그 공예 작품, 그래서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데 57개국에서 약 3,000점이 지금 출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의 지금 전시 이걸 통해 가지고서 이걸 잘하면 이제 부산 엑스포에도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됩니다. 좋네. 그래서 응원하는 차원으로 이제 제가 아니 근데 왜 거기 보라색? 예, 갔다 왔어요. 예쁜 거. 근데 그때 이제 이 노란색하고 보라색 제가 넥타이를 채고 갔다 왔거든요. 이게 김건희 여사께서 그 도안한 디자인입니다. 아, 이게? 예, 색깔은 4개가 있고 여기 이제 부산이 준비됐다. 부산이 is ready 이런 의미로 이제 만드는 것이고 이거를 무료로 이제 그 배포를 하셨어요. 김건희 여사가 만났는데 누구든지 갖다 써라. 그래서 넥타이로 하든 그걸 뭐 컵에다가 담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도안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제 그 부산 엑스포를 이제 우리 알리는 그런 하나의 뭐 이렇게 계기로 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사실은 우리 깜빵에 있는 김성진, 우리 김성진 씨도 아이카이스트 이준석 잡는 데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안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하시는 일을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저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요런 이제 이걸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제가 차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9월 1일 날 오전에 가가지고 그 공예 작품도 같이 보고 우리 K 패밀리들, 저희 지지자들 이렇게 또 건희 사랑 또 이렇게 지지자들 이렇게 갔는데 그날 오후에 또 김건희 여사께서 그 청주 공예 비엔날레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당연히 저는 뭐 방문할 걸로 그날 알았고 그런데 왜냐하면은 그 공예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요. 전시가 바로 엑스포지션 아닙니까? 그게 또 부산 엑스포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청주 공예 비엔날레를 이제 응원하는 의미도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저와 같은 마음으로 부산 엑스포를 이제 또 알리는 그런 의미로 방문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부산 엑스포를 알리는 하나의 소품입니다. 좋네요. 아니 색깔도 멋있고 예, 멋있죠? 디자인도 멋있고 네. 역시 김건희 여사 센스가 네. 대단해요. 자 오늘은 이 대선 공작 사기 사건이 다 드러났어요. 김만배와 신학님의 공작. 글쎄 말입니다. 사기 이거였더라. 이게 드러나는 거 보니까 이 김만배가 옛날에 했던 말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2020년 3월에 무슨 말을 했냐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데 나와요. 그 정영학 녹취록 때문에 이제 이 대장동 사건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2020년 3월에 이미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되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대장동 돈 만들고 그리고 또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이런 어떤 공작이 준비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공작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김만배가 기획을 하고 또 지금 신학님 이런 사람들이 같이 또 실행을 하고 이랬다고 봐야 되는데 정말 천인공노할 이 사건이 지금 불거졌습니다. 우리가 물론 대장동도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돈을 뿌렸다 이런 건 당연히 추측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이렇게 대선 공작을 했느냐 이거는 좀 일부만 드러났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모가 드러나면서 이것이 김대엽의 병풍.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보니까 더 아무것도 아니야. 김대엽 병풍 플러스 뭐냐면 이거는 드루킹입니다. 두 가지를 다 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와 같이 이제 거짓말 공작을 한 거. 사실은 그 병풍 김대엽이라는 것은 거짓말 공작 아닙니까? 거짓말 공작. 그러니까 이해창 아들이 병역 특혜를 받았다는 거 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당시 한나라당에서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거 하고 그거를 이제 당시는 오마이뉴스였거든요. 거기서 보도를 하니까 그걸 KBS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약 89차례 정도를 3, 4일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가지고 결국 이해창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거짓말 공작 플러스 뭐까지 하느냐면은 드루킹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올린 다음에 이걸 갖다가 댓글과 조작까지 했습니다. 여론 조작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그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MBC가 이제 또 뉴스타파를 받아가지고 네 꼭지를 당일날 말이죠. 이게 언제냐면 3월 6일이에요.
대선 3일 전.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3월 9일이 대선 아닙니까? 3월 6일 날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하고 이걸 MBC가 받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네 꼭지를 연속 그냥 방송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이게 미리 계획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언제 이걸 갖다가 그럼 녹음한 거냐, 인터뷰를 한 거냐, 바로 대선이 있기 전에 6개월 전이죠. 2021년 9월입니다. 15일 날. 이날 김만배가 신앙님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신앙님 그 언론노조위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는 뉴스타파의 전문 위원이었어요. 뉴스타파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다 인터뷰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인터뷰의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아니 인터뷰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기 그러니까 연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작. 인터뷰 형식으로 한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윤석열이 대장동의 몸통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했느냐면은 조우영이라고 들어보셨죠? 조우영이가 그 천화동인 6호의 주인입니다. 이 조우영이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중수 이과장이었습니다. 2011년에 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면서 커피를 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건이 없어졌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커피를 사줬다는 게 뭐냐면 이 조우영이가 가니까 윤석열 중수이과장이 네가 조우영이냐라고 부르면서 몇 마디만 하더니 사건이 없어졌더라. 근데 그 없어진 것이 윤석열의 멘토고 선배인 이 박영수. 네, 박영수한테 김만배가 손을 써가지고 박영수가 윤석열 검사를 움직여가지고 사건을 없앴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사기 그러니까 인터뷰입니다. 근데 요거를 갖다가 갖고 있었던 거야. 이 신하님이가 6개월을 갖고 있다가 3월 4일 날 뉴스타파한테 주고 뉴스타파가 3월 6일 날 보도하고 MBC가 받아서 보도를 하는데 이때 이제 여러 찌라시 그 좌파 언론들이 같이 막 왜 거죠. 대선 3일 전이냐면요. 한 달 전에 터뜨리면 사실관계가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3일 전에 터뜨리면 사실관계가 드러나기 그렇죠. 전에 선거는 끝나니까.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그 밝힐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고 선거 끝나면 이재명이가 그건 무마해버리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 얼마나 애들이 그 전략적이냐면은 계획적이냐면 이게 계획입니다. 그 전에 2월 25일 날, 2월 25일 날이 대선이 있기 전에 2주 전입니다. 네. 이때 그 대선 본선 토론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거기 나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조용한테 왜 커피 타줬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윤석열이 그 대장동 몸통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재명이가 질러댑니다. 그것도 이재명한테 터뜨리기 전에 보고를 했다는 그렇죠. 거야. 터트린 거는 3월 6일인데 어떻게 이재명이가 미리 합니까? 그러니까 짜고 치는 거지. 짜고 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는 이재명이가 주범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 김만배가 신앙님이라고 하는 그것도 완전히 그 좌파 언론 노조 위원장 더군다나 지금 1억 6,500만 원을 먹었습니다. 이 1억 6,500만 원을 어떻게 먹은 거냐면 이와 같이 9월 15일 날 그 사기 인터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이 김만배 통장에서 신앙님 통장으로 1억 6,200만 원이 송금이 돼요. 근데 왜 1억 6,200만 원이냐? 300만 원은 거기서 그 자리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억 6,200만 원을 보냈는데 원래 1억 5천만 원인데 책 3권에 여기 부가세를 붙였다는 거야. 그래서 1억 6,500만 원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책은 부가세가 없어요. 내가 이걸 모르고 지금 대충 떠들어댄 거야. 왜냐면 이제 이거 아기를 맞추려다 아리바이를 맞추려고. 네, 아기를 맞추려고 지금 떠들어댄 건데 책은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근데 이렇게 인터뷰 직후에 1억 2,200만 원, 1억 2,500만 원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책값이라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 신앙님이라는 자가 이 한국일보에서 사실은 김만배와 같이 만났던 거거든요. 김만배도 이게 한국일보 출신입니다. 처음에. 그리고 이제 머니투데이 거쳐가지고 그때 이제 50억 클럽 이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선후배 지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 선배라고 하는 사람이 언론계에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뭐 오마이뉴스 사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신앙님이가. 그런데 이와 같이 대선 공작에 김만배하고 이렇게 또 이재명하고 짰다는 얘기인데 정말 여기다 더군다나 MBC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사실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얘기인데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하자마자 그것도 한국지가 받아가지고 바로 내국지예요. 이걸 받아가지고 그냥 보도를 때렸다는 거는 이거는 대선 공작에 MBC도 올라탔다는 거지. 올라탄 거 아니냐. 아니면 사실은 MBC까지도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공범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이제 신앙림이가 돈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네. 근데 그건 한 꼭지밖에 안 했어. 그때는 밝혀지지도 않은 걸 갖다가 네 꼭지를 막 방송을 했는데 밝혀진 다음에는 그냥 슬쩍 이번에 신앙림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먹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건 보도를 한 꼭지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MBC가 왜 그러는지 과거에는 그래도 MBC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사실은 광우병을 기점으로 해서 MBC가 무너진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그 광우병 사태의 버금가는 그런 또 이제 공작을 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김만배가 얼마나 이게 정말 황당한 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김만배 이렇게 생긴 거 보면 또 뭐 이렇게 내무지게 생기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아주 그렇게 뭐 모사꾼이다 이런 느낌이 안 들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김만배가 이 공작을 꾸미기 위해서 얼마나 그 지도 면밀한 짓을 했냐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9월 15일 날 이렇게 이제 가짜 사기 인터뷰를 하는데 요 인터뷰를 하면서 바로 조우영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조우영한테 입단속을 시킵니다. 야, 너 내가 인터뷰하면서 윤석열이 너한테 커피 타줬다고 말했으니까 야 너도 모른 척해? 이렇게 입단속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미국에 있는 남욱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그래서 남욱이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야 그때 윤석열이가 조우영한테 커피 타줬잖아. 너도 알고 있지?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해가지고서 남욱이가 뭐 그렇지 아마 그런 얘기 들었어 이렇게 그걸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터뜨렸어요. 이 남욱이가 한 이 말을 다시 터뜨리고 그 다음에 이 조우영이가 이렇게 했다는 말을 여러 번 터뜨립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공작을 한 것이고, 근데 이것이 밝혀진 것이, 사실은 조우영이가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검찰에 얘기를 하면서 이게 밝혀진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왜 안 밝혀졌냐 그러면은 남욱이조차도 처음에 그 다음에 11월 달에 2022년 11월 달에 이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서 검찰에 들어가가지고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남욱이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검사 시절에 조우영한테 커피를 타줬다고 난 알고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밝혀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조우영이가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이건 거짓말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선 공작일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일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앙님하고 이 금전거래 이게 밝혀지고 이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이와 같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선 공작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김대엽 사건의 그 병풍 공작 플러스 그것뿐만 아니라 언론 그다음에 이 커뮤니티에서의 조회수 조작 이런 것들까지 같이 이루어진 드루킹 플러스 드루킹 이런 어떤 시대의 어떤 드루킹 대선 플러스. 공작입니다. 네. 근데 정말 이겼으니까 망정이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찔한 거예요. 아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4만 표밖에 못 이겼다는 얘기인데 24만 표는 뭐냐면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 12만 5천 명만 저쪽으로 넘어갔으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치. 투표한 사람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거 백지 한 장 차이인 거예요. 정말 이거는. 왜냐면은 이재명이 얻은 표도 1640만 표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이 얻은 표가 그거보다 한 30표, 24만 표 많은 거예요. 다 1600만 대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근소한 차이입니까? 거기다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되는 줄 알았지. 예, 어쨌든 간에 이 김만배 이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쳤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김만배가 이 대장동을 엉뚱한 쪽으로 끌고 가겠다. 들으셨죠? 대장동을 엉뚱한 쪽으로 끌고 가겠다. 이 말이 왜 나온 거죠? 오늘 단독 뉴스 터졌어요. 예, 그게 왜 나온 거냐면 뭐냐면 오늘 단독으로 나온 뉴스입니다. 이게 대장동이 이제 수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2022년 이 9월쯤 되면은 이 대장동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이 어차피 터졌으니까 이거를 이재명한테 불리하지 않게 윤석열 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윤석열을 불리하게 만들겠다는 게 바로 엉뚱한 곳을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준비를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 9월에 그래서 인터뷰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엉뚱한 것을 끌고 가겠다고 하면서 인터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가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이거를 조우영이라고 하는 브로커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에서 그 뒤에는 돈 먹고 봐줬다. 예, 그렇죠. 이런 얘기야. 대출을 받는데 이 조영이가 브로커였고 이 조영이를 수사를 봐줬고 그래서 그걸 덮어버렸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2011년 일인데 그 일을 끌고 온 거예요. 2010년이 지난 일을. 그래서 그것이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대장동이 이와 같은 사태가 퍼졌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얘들의 지금 이 정치 공작, 대선 공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이해창이 떨어지는 병풍 사건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해서 노무현도 사실은 그 정치 공작에 가까운 뭐 세종시 뭐 이전이다 재미 좀 봤다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공작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문재인 될 때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경인선 이게 사실 수사를 안 한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김경수 선에서 덮어버렸잖아요. 근데 경인선 가자 아시지 않습니까? 그건 문재인이지. 그러니까 문재인 때 김정숙이가 알고 있었잖아. 예, 그 김정수 때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저기 경인선 가자 하는 건 뭐야? 알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거지. 김정숙을 수사를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 그럼 말은. 공모야. 예. 문재인, 김정숙이 알고 있었던 네, 알고 있었는데 문재인하고 김경수하고 공모했다는 공모죠. 거야. 주범은 문재인.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또 그것을 김경수에서 끝내버렸잖아요. 제 그러니까. 말은 수사를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건 이재명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노무현 때도 한번 우리 짚어보자고요. 왜 그때 그 노무현이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왜 수사를 거기서 덮습니까? 그 수사를 덮지 말았어야죠. 그거는 천추한인 겁니다. 우리 우파로서 볼 때는 그 고양식에 대한 수사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노무현 아들에 대한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중에 사면을 하고 말고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그렇지.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안 밝히다 보니까 이번에 정진석 사건에서도 그 말 했다고 그래가지고서 바로 실형을 때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분명히 밝혔으면 그럼 이렇게 실형을 때릴 수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밝혀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문재인 때도 김경수에서 덮을 게 아니라 경인선 가자 경인선 그러니까 이 김정숙에 대한 수사가 됐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김경수가 문재인의 그때 가방 못지 아닙니까? 그러면 문재인이가 몰랐을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문재인을 불러서 수사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김만배가 누가 봐도 지금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렇다면 이것도 김만배에 대한 수사, 신앙림에 대한 수사, 이건 당연한 거고, 지금 신앙림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것도 이재명까지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이 대선 공작의 실체를 밝혀야 된다. 왜냐하면 증거가요. 이재명이 이거 터지기 전에 알았으니까. 그렇죠. 커피 타줬냐는 얘기를 당연히 알았죠. 대선 토론에서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날짜상으로 안 맞아요. 예. 그렇다면 어떻게 알았냐부터 수사해야 그렇죠. 돼요. 그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어떻게 알았냐부터. 어떻게 알았냐. 예,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은 김만배를 통해서 알았다. 또는 민주당에 누가 말해서 알았다.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어떻든 예, 그래서 이것도 이재명의 대선 공작이 분명한 거고, 이거는 이 대선 공작이 밝혀지면 뭐하고 다른 건지 아십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 잡범, 우리가 이재명이 했다는 여러 가지 잡범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럼. 이건 대선 공작이 되는 거니까. 대통령 선거를 공작. 예, 대통령 선거를 공작했다는 것이고, 그럼 그걸 쌓아다 보면은 이 대선의 어떤 자금이라든가 대장동, 이 돈이라든가 저수지라든가 이런 것도 밝혀지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범 이재명입니다. 이 수사 들어가야 됩니다. K8 연구소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